경제, 사회, 문화 등등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정도이고 건강 이런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일 텐데 이 건강에 가장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기후 환경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화제거리가 기후. 최근 들어서 기후가 극심한 상황,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자주 점점 심화되어져서 누구나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일례로 작년 여름철의 더위를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이런 더위를 오래 사신 어른들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수치로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7도씨를 넘었다는 보도가 2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기후적인 말씀을 조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구는 평균 온도가 15도씨인 물체예요. 우리 사람은 36.5도가 우리 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지구는 적도와 극지역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태양 광선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 태양 고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온도는 15도씨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태양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를 크게 구분을 해보면 항성과 행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항성은 뭐냐?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 빛의 형태로 내보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죠. 태양은 혼자 있어도 에너지를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내놓다 보니까 멀리 있어도 우리 환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도 K 정도 되어져요. 그 에너지의 일부를 받은 지구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성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빛을 주지 않으면 지구는 볼 수 없는데, 태양에서 보내주는 에너지를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낮의 상태에서는 환한, 그래서 다른 데에서 우리 지구를 볼 수 있는데, 지구의 저쪽 반대편 밤인 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양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량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의 약 1억분의 1 정도가 지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1억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15도씨가 되어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계산에 의하면 지구는 영하 18도씨인 물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원래 지구는 영하 18도씨여야 되는데 왜 15도씨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33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온실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에 비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구의 온실 기체가 뭐냐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그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33도 올라가서 영하 18도씨가 아닌 15도씨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영하 18도씨였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천체이었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8도씨가 온실 효과 때문에 이루어지는 아주 고마운 기체가 온실 기체인데, 최근에 산업혁명 등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석탄 연료, 석탄, 석유와 같은 탄소 연료를 캐내서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이용에 의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은 우리들이 얻었지만 반대급부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지죠. 탄소 것들이 석탄, 석유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연소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구의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비닐하우스가 한 겹이 아니라 2겹, 3겹이 되는 효과. 지구의 온실 효과가 커져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높아진 정도가 점점 심화되어져서 급기야 작년에는 17도씨, 평균 온도가 2도씨 올라갔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인데 15도보다 36도는 2배 이상 되어진다. 사람의 체온이 40도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사람의 체온이 40도가 넘어갔을 때는 이미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상태가 별다른 조치 없이 간다면 자칫 인류의 멸종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상태 같은 상태로 기후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극한 폭우나 폭설 등이 있으면 우리들이 여기에 적응해 나갈 수 없어서 자칫 멸종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도씨가 넘어서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가 아닌 18도씨가 되면 더 이상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구가 15도씨 이하로 떨어져야만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더 이상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온실효과를 줄여서 15도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기후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많이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국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이 무척 많은 양이 많은 국가에 대한 되어져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미 갖춰진 시스템이 화석연료를 쓰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자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쓰자라는 국가 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나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 한 국가만으로 되지 않고 전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 혼자 전기를 좀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이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국가도 이루어져서 우리 후손들한테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다면 지구는 살 수 없는 천체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쯤에서 이런 중요성을 느껴서 탄소 중립 365 운동을 국가적으로 펼치고 우리 기후환경연합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학교 금산 관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실천해야 될 365 중에 3이 뭐냐면은 전기 절약하기, 물 아껴 쓰기,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조금씩 우리들이 할 수 있죠. 집에 있는 콘센트 뽑아두고 물도 좀 컵으로 받아서 양치질도 하고 수돗물도 아껴 쓰고 쓰레기 배출량 재활용해서 쓰고 하다 보면 나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이 국가가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실천하기 위한 강조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나름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후환경연합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그렇다고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면 온실효과가 없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어떤 개발이나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을 우리들이 줄이자라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 365 운동이고 이런 것들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듣고 얘기하는 그런 협의하는 유의미한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신 것만큼 우리 지구를 살리고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윤 군산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의회의장 김기훈입니다. 한국 보훈의 달 6월 1일 맞이해서 오늘 또 평화운동연합회가 후원하고 기후환경연합이 주최하는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오전 세미나를 진심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많은 나라가 지금 폭우로 인해서 물 폭탄을 맞고 많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과 농사도 지금 밑에 지방에서 안 되고 계속 위에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인삼도 계속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위에 지방으로 올라가서 인삼도 재배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벌 보면은 벌이 진짜 이 세상에
모든 과일을 맺게 하는 수정체 역할을 하는데 벌들이 해마다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후로 인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후환경연합에서 이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잘 귀담아 듣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죠. 그때 아마 뜻 있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퀴즈 대회를 올해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그리고 여기 참여한 우리 학생들도 그때 공부 좀 해서 각 학교마다 미리 문제지를 다 준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고 와서 퀴즈 대회에 와서 좀 환경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깨끗한 금산을 지키는데 또 깨끗한 기후 환경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앞장서는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